이미 우리 사회의 마약은 중과 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나도 확산되어 있는 상태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라도 마약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청소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 팩트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제도 오늘도 마약 사건으로 뉴스가 뜨거운 날인데, 꿈의 상아탑 대치동 한복판에서도 집중력 강화를 명분으로 아이들에게 위험한 마약인 필로폰이 포함된 음료수를 나눠준 사건의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학교 내에서 버젓이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다는 뉴스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즘 아이들도 쉽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피자값 정도로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만큼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마약 전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해서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고, 학생들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최근에 법무부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소년 마약사범은 132명으로 집계가 되고, 그들 중에 다수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제 아이들도 마약 관련되는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에 실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필로폰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다른 형종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등의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마약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믿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추려서 팩트체크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마약 혐의를 받으면 머리를 시원하게 삭발하거나 맥주를 부어서 탈색을 하면 마약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마약 성분은 투약 이후에 2주 정도는 혈액에 잔류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다면 2주라는 시간은 충분히 강제 체열 등의 조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탈색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무한 이야기인데,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색소가 제거되는 경우에도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명시적으로 삭발 및 염색한 정황이 있으면 채모를 채취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라서 아무리 머리를 꼼꼼하게 밀고 탈색을 하더라도 온몸의 채모를 전부 제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오히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태가 추가가 돼서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실형으로 바뀌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또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은 초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중한 처벌을 확실히 면할 수 있다. 자, 물론 일부는 사실입니다. 자수하면 광명 찾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의 사정은 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형을 감경할 수도 있는 사정에 불과하지 반드시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마약의 확산성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청소년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예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 소년교도소 등의 시설에 가게 되는데, 이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이고 수감자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서 사회 복귀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가해지는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형사님이 용서해 주신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인데, 사회 경험도 부족한 아이들이 경찰서에 가서 무서운 형사님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위축이 되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만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형사가 피의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하게 되면 오히려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혐의의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극히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만큼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알려진 마약에 대한
팩트체크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마약에 접근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큰 후회를 불러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선택은 파멸적인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겠습니다.